엄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안 받으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유진이가 힘들어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이경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이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찍 결혼했고 둘째 아들 준수가 32세에 결혼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 유진을 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문자를 남기면 답장도 늦었습니다. 나중엔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이 되었죠. 이 씨는 시어머니로서 잘못한 게 있나 돌아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린 적도 간섭한 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며 지내야 한다면 더 이상 시어머니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식장은 밝았고 신부 유진 씨는 우아했습니다. 사돈들도 점잖아 보였죠. 이 씨는 새 가족을 맡는 일이 설레었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딸처럼 아낄게요.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남편이 이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예뻐. 그러게요. 유진이 인상이 참 좋네요. 우리 준수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첫째, 며느리처럼 잘 지내겠지 뭐. 이 씨에게는 이미 첫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는 편하게 지냈고 가족 행사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이 씨만의 기대였습니다. 결혼 한 달 반 뒤였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혼집 근처에 괜찮은 반찬 가게가 있다는 정보를 주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유진아, 너희 집 근처에 좋은 반찬 가게 있는데 주소 보낼게. 답은 다음 날 저녁에 왔는데 감사합니다. 짧은 한 줄이었죠. 일주일 뒤 명절 음식 준비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다시 문자를 남겼습니다. 못 먹는 음식 있으면 알려줘. 답은 그날 밤에 왔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 씨는 좀 더 물어보고 싶어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유진이한테는 왜 계속 문자만 해?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바쁜가 봐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축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씨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축하한다. 몸 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답은 다음 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는 며느리와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유진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아니요, 유진이가 전화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아니,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대요. 문자가 편하다고?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엄마, 그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전화를 좀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이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추석이 지나고 사돈댁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지역 특산물이었죠. 이 씨도 답례품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유진아, 선물 보냈으니까 받으면 사돈 어른들께 감사 인사 꼭 전해줘. 답은 간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를 받았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다는 연락이 왔었다는 거였죠. 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야? 왜 한숨을 쉬어? 택배 받았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문자 한 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받긴 받았잖아.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은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때랑 다르지 뭐. 다음 설에도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는 자식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뭐가? 선물 주고받는 거요.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도 번거롭고 1년에 2번인데 뭐가 번거로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좀 힘들어요. 그럼 내가 유진이한테 직접 전화할까? 아니요. 그건 더 안 될 것 같아요. 유진이가 전화 받는 거 정말 힘들어해요. 이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달 가족여행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찍은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고 이 씨도 사진 몇 장을 골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다시 초대했지만 유진은 다시 나갔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곧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수님한테 유진이 초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가족 사진 공유하려고 한 건데. 알림이 자꾸 울려서 유진이가 신경 쓰인대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만 하세요. 가족 사진인데 왜 그래? 형수도 올리고 내가 올렸는데. 그래도 유진이가 싫다는데 어떡해요? 이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주 연락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으니 문자로만 하는데 그것도 많아야 2달에 한 번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첫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도련님이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뭐래? 동서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시댁 식구 연락이 스트레스라면서 화를 냈대요. 뭐? 너가 언제 유진이한테 연락했어? 저도 그게 억울해요. 전화한 적도 없는데 그냥 단체방에 사진 올린 게 전부인데. 아이고, 미안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3달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6개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산모에게 좋은 한약을 보내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 뒤에 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건지 보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셋째 가졌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입덧은 어때? 첫째, 둘째 때보다 나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내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 통화도 자연스러웠고 첫째 며느리는 기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준수는 달랐습니다. 이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두 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산후조리원에 뭐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어디를 가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해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병원에 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씨는 잠을 설쳤고 낮 12시쯤 아들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이 태어났다는 단 한 줄이었죠. 이 씨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몸조리 잘하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지 축하한다고. 그런데 전화해도 안 받아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유진이한테 축하 인사 좀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건 며느리인데 며느리에게는 축하 말 한마디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 괴롭히는 시부모인 줄 알겠네. 명절에도 편하게 쉬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열흘이 지나 이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야, 산후조리원 주소 좀 알려줄래? 방문해도 될까? 엄마, 조리원은 방문객 제한이에요. 나중에 집에 오면 보세요. 그래. 알았어. 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어서 오라며 전화로 반겼죠. 하지만 둘째 손주는 태어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설날에 데리고 가겠다는 말도 했죠. 하지만 설날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첫째 손주들은 매주 이 씨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서 맡기고 가. 첫째 며느리는 전화로 잠깐이라도 봐달라며 아이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이 씨는 손주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주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들이 가끔 보내오는 사진이 전부였죠. 이 씨는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건강해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언제 보러 가? 준수가 바쁘대요. 바빠도 잠깐 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기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둘째 손주를 드디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날 나흘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설날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여러 사람 모이는 자리가 걱정돼요. 첫째 손주는 더 어릴 때도 왔잖아. 그래도 감기 걸릴까 봐요. 이 씨는 오기 싫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이 건강이 우선이지. 전화를 끊고 명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식구 몫은 줄어들었습니다. 첫째 가족만 와도 충분히 많았거든요. 손주 얼굴을 본 건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7개월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대형마트에서 마주쳤을 때였죠.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이 씨를 봤습니다. 카트에는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 유진아, 우리 서연이구나. 많이 컸네. 눈이 똘망똘망하니 참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인사하고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순의 가족은 멀어져 갔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지간한 용건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2번이나 준순애 없이 보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 일이 바쁘다는 핑계가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자주 왔고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이 씨는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었습니다. 둘째 손주 서연 생각은 애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녁 모임이 있어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죠.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떨린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자식들에게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아들은 준수였습니다.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씨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또 걸었어요. 4번, 5번, 소용없었습니다. 이 씨는 할 수 없이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빨리 와. 하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도 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넘는 거리였지만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일단 병원 가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지만 준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준수랑 같이 있냐고 물었더니 같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준수 좀 바꿔달라고 했고 잠시만요. 라는 말이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용건 있으면 문자하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이 씨는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말했고 몇 번이나 했다고 문자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안 받으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건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한 게 1년도 넘은 일입니다. 지금 아버지, 응급실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쓰러진 것이었고 머리를 부딪혔지만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곧 깨어날 거라는 말에 이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으니 내일 퇴근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준수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버지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준수가 병원에 왔는데 첫째와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정신을 차린 뒤였어요. 병실에서 나온 준수가 이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급한 일인 줄 모르고 죄송해요. 이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용건도 안 듣고 화를 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유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이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는 거야? 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둘째 며느리한테는 전화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을게. 아들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니? 아들이 머리를 짚으며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부모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 씨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할게. 그날 이 씨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며느리를 삭제했습니다. 급해서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고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아들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들은 손주 서연을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얘기를 꺼냈고 며느리도 직장에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내시면 하원이라고 자기들은 7시 반은 돼야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서연을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평일 매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진이는 뭐래? 괜찮대요. 유진이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이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참 난감하네.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진이 엄마랑 자꾸 연락하게 될 거야. 전화도 해야 하고 마주칠 거고, 그러면 유진이 엄마가 너무 힘들 거야. 아들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이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괜찮대?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히 힘든 상황 만들기 싫어.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다고 했으며 솔직히 그렇지 않으냐고도 물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거지. 내가 며느리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아들이 물었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담아놔야지. 당연히.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며느리한테 전하지 말라고. 아들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라고. 이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도 상황이었고 지금도 상황이라고. 자신도 힘든 상황은 안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손주잖아요. 손주 얼굴 보는데 7개월이 걸렸던 손주. 명절에도 2번이나 못 온 손주. 그 손주 맞지? 아들은 유진이가 아이가 어려서 걱정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첫째 손주는 더 어렸을 때도 매주 왔는데.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화도 하면 안 되는 사이에 애를 봐달라는 거니? 산후조리원 방문도 안 된다던 며느리인데. 이제는 매일 전화하고 봐도 괜찮니? 아들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너도 제발 그러지 마. 내 말대로 할게.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아들이 물었어요. 정말 이러실 거냐고요. 그래,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용건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 힘들어. 아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용건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는 중요하겠지. 근데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 중요한 건 힘들지 않은 거거든. 내가 가르쳐 줬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게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무슨 전화였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라고 했습니다. 뭐래냐는 질문에 서연이 봐달라고 해서 안 봐준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이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씨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맞겠다고 했어요. 첫째 손주들이 왔고 이 씨는 손주들과 놀이터에 갔어요. 그네도 밀어주고 시소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었습니다. 저녁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손주들이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말했어요. 이 씨는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돌아가고 이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연 좀 봐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 참석해야 해서 몇 시간만 봐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안 돼.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도 바빠. 아들이 그럼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첫째 손주들 챙기느라 바쁘다. 미안하구나. 형님 손주는 봐주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손주는 내 형수가 편하게 맡기고 가니까. 그런데 서연은 내가 아이 돌보다가 뭐라도 잘못되면 유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돼서 전화 한 통도 힘들다던 며느리인데 손주 맡기는 건 괜찮겠어? 나는 힘든 상황 만들기 싫어. 준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수가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이번엔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씨가 챙겨서 선물을 보냈었고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기도 했어요. 첫째 며느리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진이 생일이었는데 연락 안 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으니 어떻게 연락하냐고 자신도 힘든 일은 안 하고 싶다고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또 왔는데 그래도 생일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첫째 며느리 생일은 챙기는데 뭐가 문제냐고 유진이는 자신과 결혼한 게 아니라고 내 말대로 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첫째 손주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째 가족들이 왁자지껄 모여서 손주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준수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씨는 준수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족 단체방에 가족 모임 날짜만 올렸을 뿐이었고 유진이는 여전히 그 방에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 전날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가족 모임에 우리 가족도 참여할게요. 이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서연이 아직 어리지 않으니? 이제 많이 커서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 사람 모이는 자리잖아. 감기 걸릴까 걱정되지 않니? 준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기가 명절 때 했던 핑계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는데요. 아들이 유진이가 괜찮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어요.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어린 손주가 아플까봐. 그러니까 이번엔 너희끼리 편하게 집에 있으면 좋겠어. 엄마,
아, 그리고 가족 모임 사진은 단체방에 올릴 텐데 유진이한테는 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 형수한테 말할게. 자꾸 울리면 신경 쓰일 테니까.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진짜 이러실 거냐고요?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주는 거야. 힘든 상황 안 만들려고. 그리고 나도 요즘 바빠서 너한테 일일이 전화하기 어렵구나. 중요한 일 있으면 문자로 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손주 생일 파티는 행복한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준순애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이 씨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준순애는 어떻게 됐냐고요? 바쁘다고 했다고 대답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이 씨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둘째 손주 서연이 없어도 이 씨의 하루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남편이 이 씨 옆에 앉았습니다. 속 시원하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라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주니 이렇게 속이 시원할 줄 몰랐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2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왜 나한테 전화했어? 준수한테 해. 며느리가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서연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이 씨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든지 사람을 쓰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어쩌자고 나한테 전화를 다 했냐는 말도 덧붙였어요. 며느리는 그때 일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애는 못 봐준다. 그리고 용건 있으면 앞으로는 주소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입맛대로만 하려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첫째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는데 준수 부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육아 도우미 구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요.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의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서로 아끼고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